저는 38배 두 아이 엄마입니다. 오늘 아침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던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주도 신라호텔, 서귀포 렌터카, 서귀포 시사이드 레스토랑.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편이 도쿄 출장을 간다고 했던 바로 그 날짜에 지금 제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카드 명세서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제주도에 있었던 걸까요? 그럼 도쿄 출장은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이렇게 글을 쓰는 지금도 남편은 또다시 출장을 간다며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저는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내릴 결정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서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2살, 그는 24이었죠. 그는 연극부 부부장이었고 저는 새내기 회원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았죠. 게다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특히 신입생들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벚꽃이 한창이던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교내 연극 공연을 마치고 그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3년 동안 이어졌고 졸업 후 1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약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일했고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곤 했죠. 결혼 2년 차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예쁜 우리 지은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아줘서. 육아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퇴근 후에는 아이 목욕을 시키고 밤에 아이가 울면 번갈아가며 일어났죠. 그리고 4년 뒤 우리는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죠. 그때부터 남편의 회사 생활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을 하면서 책임감도 커졌고 야근도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곤 했죠. 처음에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덕분에 우리는 전세에서 벗어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도 있었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날이 드물어졌고 주말 가족 나들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는 왜 항상 늦게 와? 라고 물을 때면 마음이 아팠죠. 변화가 시작된 건 남편이 팀장으로 승진하고 나서부터였을 것 같아요. 약 2년 전쯤이었을까요?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번씩.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가끔은 일본. 해외 출장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출장 가방을 꼼꼼히 챙겼고 여보, 미안해. 이번 주말도 출장이야. 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와. 우리는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가끔은 밤에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으면 회사 일이야 라고만 대답했죠.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건 지난달이었어요.
남편이 도쿄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이었죠. 밸런타인데이가 끼어 있어서 저는 조금 섭섭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 끝나고 초콜릿이라도 사와. 농담 삼아 던진 말에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출장 기간 동안 남편은 종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의 중이야. 오늘은 바이어와 저녁 약속이 있어. 도쿄는 지금 눈이 와. 춥다. 심지어 도쿄 거리 사진도 몇 장 보내왔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도쿄에 갔던 걸까요? 그리고 16일, 남편은 예정대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출장이라 제대로 된 발렌타인데이를 못 보냈네. 가방 안에는 일본 초콜릿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바쁜 출장 중에도 저를 생각해준 남편이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도쿄 출장이 어땠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모든 것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사실 평소에는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큰 금액이 몇 건 찍혀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월 13일 제주항공 김포 제주항공권. 2월 13일 제주도 신라호텔 체크인. 2월 13일 서귀포 렌터카. 2월 14일 서귀포 시사이드 레스토랑. 2월 14일 제주 오설록티 뮤지엄. 2월 15일 제주 카페 거인의정원. 2월 16일 제주항공 제주 김포 항공권. 모두 도쿄 출장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명세서를 놓치고 말았죠. 도쿄가 아니라 제주도였던 거예요. 그것도 아마 혼자가 아니었겠죠? 밸런타인데이의 시사이드 레스토랑이라니.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남편, 두 아이의 아빠,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이메일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메일함을 뒤지니 곧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2월 여행 예약 확인. 신라호텔 스위트룸 2인 예약 완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같은 날짜에 다른 여성의 이름으로 된 항공권 예약 확인 메일이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소셜미디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2월 14일 제주도 시사이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2잔. 그리고 해시태그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사진 속에 남편의 모습은 없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손목시계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제가 선물한 바로 그 시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의심, 남편의 늦은 귀가, 갑자기 늘어난 출장, 베란다에서의 통화,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혼란스러운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학 시절 친구였어요. 자영아,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흐느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나도 최근에 너희 남편을 봤어. 뭐? 어디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여자랑 같이 있더라. 친구의 말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주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제 봤어? 한 달 전쯤. 너한테 말할까 고민했는데 확실한 건 아니라서 내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의 모든 출장, 야근, 주말 회식,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저 혼자 집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부산 출장이야. 미안하지만 주말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거짓말이겠죠? 이번엔 어디로 갈 계획일까요? 그리고 누구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알았어라고만 대답했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먼저 남편의 여행 가방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는 항상 출장 전날 밤에 짐을 싸거든요. 가방 안에는 여름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2월에 부산이 따뜻하긴 하지만 이렇게 반팔과 반바지만 챙길 정도는 아니죠. 다음으로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보았습니다. 최근 검색 기록에는 보라카이 여행 코스, 보라카이 다이빙, 보라카이 호텔 추천 같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부산이 아니라 보라카이였군요. 필리핀 보라카이. 또다시 멀리 해외로 떠나는 거였어요.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키운 두 아이, 모든 추억과 약속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남편은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고 과학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가 어떻게 이중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은 출장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어요. 이번 출장은 중요해. 응, 부산지사 점검이야. 월요일에 중요한 미팅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길래 이렇게 능숙한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응, 무슨 일이야? 지난번 도쿄 출장. 기억나? 응, 당연히. 왜? 도쿄가 아니라 제주도였지?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제주도 신라 호텔, 서귀포 시사이드 레스토랑. 모두 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더라.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설명할 수 있어. 그래, 설명해봐. 김서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당황한 듯 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녀가 누군지 말해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 있어. 2년 전에 들어온 직원이야. 그럼 2년 동안 관계를 유지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6개월 전부터야. 6개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나를 속였어?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3번, 4번 정도? 거짓말하지 마. 도쿄, 오사카, 부산, 제주도, 그리고 이번엔 보라카이. 부산이 아니라 보라카이로 가려던 거지.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내 노트북 검색 기록을 봤어. 짐 가방도 확인했고. 여름 옷들만 가득하더라. 부산에 갈 사람 짐이 아니었지. 남편은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어. 나는 너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이건 그냥
그냥 뭐, 실수? 우연?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건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변명하는 남편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바꿀게. 그녀와는 완전히 끝낼게.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미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때로는 울고 때로는 화가 나서 베개를 던지기도 했죠.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에겐 두 아이가 있었어요. 이 일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 주말 출장은 취소할게. 그녀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을게. 우리 가족 상담이라도 받자. 제발.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쉽게 치유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당분간 밖에서 지낼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야기하자. 그렇게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남편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것. 그 신뢰는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일단 가장 친한 친구 2명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조언이 필요했거든요. 첫 번째 친구 미라는 단호했어요. 즉시 이혼해. 한번 바람을 피운 남자는 또 그럴 가능성이 높아. 게다가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관계였잖아. 두 번째 친구 수진이는 좀 더 중립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별거 기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두 사람의 의견은 달랐지만 모두 내 아픔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부모님께도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마. 결혼 생활이란 건 참 복잡한 거니까. 아버지는 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 녀석을 당장 만나고 싶다.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럴 수 있어? 부모님의 반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불륜 상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살펴보니 그녀는 32살의 미혼 여성이었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고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증오? 질투?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그녀가 저보다 특별히 예쁘다거나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그저 젊었을 뿐이었죠.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8살, 두 아이의 엄마.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그저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었던 걸까요? 결혼 전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극을 좋아했고 글도 썼으며 여행도 즐겼죠. 하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로 그런 취미들은 하나둘 사라졌어요. 아이들 양육과 집안일로 바빴으니까요. 남편도 비슷했을 겁니다. 한때는 기타를 치고 농구를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가장이라는 역할만 남았죠. 혹시 그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이유였을까요?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감정에 빠진 것뿐일까요? 이런 생각들로 며칠을 보내던 중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게.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저의 공간을 존중해주며 기다렸던 거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집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은 채 피곤한 표정이었죠. 많이 생각해봤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너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남편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건 변한 적이 없어. 그 여자와의 관계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뿐이야. 내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도망치고 싶었다고? 무엇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책임, 일상, 스트레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었잖아. 각자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은 잃어버렸던 것 같아.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느꼈던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당신은 선택했어. 나와 대화하는 대신 다른 여자에게 위로받는 것을 선택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와는 정리했어? 응, 완전히. 모든 연락을 끊었고 회사에서도 부서 이동을 신청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한때는 그의 모든 말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당분간은 그대로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 그동안 내가 아이들 학교와 학원은 챙길게.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감정적인 폭발 없이 그저 조용히. 어쩌면 우리 둘 다 이미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주로 아내와 엄마로 살아왔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갔을까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고 평일 낮에는 글쓰기 수업도 들었어요.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러 갔죠. 남편은 약속대로 아이들의 학교와 학원을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기도 했고 평일에는 저녁을 만들어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런 노력이 눈에 보였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상담사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나요? 남편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그리고 무수한 추억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처를 품은 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몰래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여자와 연락을 끊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별다른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관계에서는 항상 의심과 불안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두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과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아이들이 자고 난 후에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신을 신뢰하지는 못해. 그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남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걸 알아.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내가 다시 증명할 수 있게 기회를 줘.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 첫째, 완전한 투명성. 휴대폰, 이메일 모든 것. 둘째, 부부 상담을 함께 받는 것. 셋째, 당분간은 별도의 침실에서 자는 것. 남편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그날 밤, 우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더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고 주말에는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우리만의 시간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돕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아내나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찾았어요. 물론 아직도 의심의 순간은 있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나갈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에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불안해. 어디 있었어? 남편은 항상 참을성 있게 설명해주고 필요하다면 증거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뢰 구축 방식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륜 이후에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예전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솔직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끔은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에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제주도 신라 호텔, 시사이드 레스토랑. 그 장소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도쿄에서 사온 목걸이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거짓말한 거였어. 이건 정말 도쿄에서 온 거야. 지난주 출장 때 샀어. 남편의 회사는 실제로 일본과 거래를 많이 했고 그는 종종 도쿄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업무차 간 출장이었고 저를 위해 진짜 선물을 사온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 기쁨, 그리고 희망.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관계. 저는 모든 부부가 우리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감정이 다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만약 당신도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찾기는 정말 어려우니까요. 저는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뒤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지 아니면 언젠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저는 더 이상 불확실성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와 아이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의 강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결혼 생활 15년 만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난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걷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보였죠. 어쩌면 그것이 치유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흉터로 변하고 그 흉터마저 내 일부가 되는 과정.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두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맑은 날이 오나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걸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도 지금 비슷한 폭풍우 속에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햇살이 비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까지 자신을 잃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여정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